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드디어 2023학년도 재배구민 특별전형의 모집 요강들이 발표가 되어졌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모집 요강 발표 시점이 좀 늦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많이 답답해 하셨을 텐데, 이제 모집 요강이 다 발표가 되어짐에 따라서 원서 접수나 준비 과정들이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3학년도 3년 특례 전형 재배구민 특별전형 의예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전형 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마다 전형 일정이 이제 확정 발표가 되어졌는데, 보시는 것처럼 거의 대부분의 대학의 원서 접수 일정은 7월 4일부터 7월 6일이나 7월 8일 정도 원서 접수 일정에 해당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일자죠. 가장 관심 있는 게 면접이나 지필고사의 일정들을 보시게 되면, 연세대학교는 면접일자가 8월 24일에서 8월 26일인데 연세대학교의 특징은 면접의 형태가 동영상 업로드 면접이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거의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진행하던 동영상 업로드 형태의 면접을 계속 유지한다. 이게 이제 연세대나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가톨릭대학교는 8월 19일인데 가톨릭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면접 일정이 겹칩니다. 면접 일정이 겹치는 경우는 오전 면접과 오후 면접에 따라서 이동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 좀 더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성균관대학교는 8월 26일, 중앙대학교 8월 20일, 그 다음에 인하대학교는 필딱고사는 7월 21일에 필딱고사를 보고, 그 다음에 필딱고사 통과되신 분들에 대해서 면접은 8월 10일에 면접을 보도록 합니다. 8월 11일에. 아주대학교는 수강능력시험이 7월 24일이고 면접일자가 8월 13일, 가천대학교는 7월 26일과 7월 27일 사이에 면접을 진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미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영상 업로드 형태의 면접이고 면접일자는 8월 26일입니다. 순천향대학교 8월 10일, 건국대학교 글로콜은 아시는 것처럼 올해 처음으로 재배구민 전형에서 3년 특례 전형에서 2명을 선발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함양대학교가 올해부터 3년 특례 전형에서 선발하지 않는다는 점, 또는 인제대학교가 선발하지 않는다는 점은 다소 아쉬운 점이긴 하지만, 건국대학교 글로컬이 올해 3년 특례 전형으로 의예과를 2명을 선발한다는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8월 17일에 면접을 보고 있고, 을지대학교는 10월 29일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재배국민 전형은 수시의 틀 안에 들어가는 거고, 재배국민 전형도 7월 선발이 있고요, 9월 선발도 있습니다. 9월 선발도. 물론 이제 대부분의 대학들은 7월 선발을 진행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재배국민 전형하면 7월 선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9월에 선발을 하는 모집하는 대학들도 있다. 근데 그 대학들은 대부분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별로 관심을 주지 않는 대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대신 그렇다 하더라도 재외국민은 수시의 틀 안에 있고요, 수시의 원서 접수 횟수는 총 1년에 6번을 쓰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월에 6번 쓰고 9월에 6번 쓰는 게 아니라 7월이든 9월이든 합쳐서 총 6회의 원서 지원을 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특히 이제 관심이 가는 대학교는 을지대학교죠. 을지대학교는 재외국민 3년 특례 전형이긴 하지만 9월에 원서를 접수를 받는 거예요. 9월 13일부터 9월 17일 사이가 원서 접수 기간이고, 그 다음에 면접일자는 10월 29일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건양대학교는 8월 6일이고요. 대구가톨릭대학교의 필탁고사는 8월 10일, 면접고사는 8월 25일이고, 동국대학교 경주는 을지대와 마찬가지로 2차, 다시 말하면 수시 전형에서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9월 13일과 9월 17일에 원서 접수 일정이고, 면접 및 필탁고사는 11월 5일에 실시합니다. 가톨릭 변동대학교는 7월 4일부터 7월 8일 사이에 원서 접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면접은 8월 20일이 면접입니다. 3년 특례는 사실은 좀 원서 지원이 되게 복잡해요. 그 복잡한 이유가 12년 특례처럼 부모를 제외한 학생의 서류만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3년 특례는 무엇보다도 특례의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가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학생 관련된 서류 넣어야 되고, 부모님 관련된 서류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학생의 학업과 관련된 서류를 내야 되고, 자기소개서도 써야 되고,
기타 활동 증비 목록도 작성해야 되고 그리고 또 면접도 봐야 되다 보니까 입시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례 전형으로 사실 대학 가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매우 복잡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로 하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대학들마다 원서 접수하는 방법, 그 다음에 면접이라든가 아니면 필답고사 일정 이런 부분들 꼼꼼히 정확하게 잘 지키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신 이제 먼저 꼭 생각하셔야 되는 게 대부분의 해외에서 공부하고 오시는 분들은 국내 입시와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 중에 가장 큰 특징은 국내는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내성적으로 붙을 수 있는 대학과 학과가 어디일까? 이거에다가 가고 싶은 대학을 결합을 시켜서 원서를 쓴다고 하면 보통 3년이나 12년 특례 전형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가고 싶은 대학, 가고 싶은 학과에 원서를 쓰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 크다. 이게 결국 입시에 실패하는 이유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서류 준비하고 지필고사 준비하고 필답고사 준비하고 자소서 쓰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결국 지원 대학과 학과를 결정하는 거. 지원 대학과 학과를 결정할 때 얼마나 객관적으로 결정하느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가끔 이제 작년에 대학에 합격했거나 작년에 대학에 불합격하고 다시 컨설팅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이제 나는 작년에 타당하게 원서를 썼다고 생각하는데 왜 떨어졌지? 이렇게 궁금해서 컨설팅하는 경우를 보다 보면 결국은 뭐냐면 객관적 평가에 의해서 원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부모님의 바람이 원서 지원에 많이 반영이 되어져서 결국 실패가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 이런 경우를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외국민 전형의 원서 지원이 가고 싶은 대학, 가고 싶은 학과에 쏠림 현상이 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 평가를 통한 적절한 원서 지원, 대학과 학과를 결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전형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3년 특례 전형 의예과에서 전형의 방식은 대부분이 서류나 면접고사를 진행하는 학교, 그리고 이 대학들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원서 지원해서 대학 갈 때 이 방법을 제일 선택하죠. 서류나 면접고사를 선발하는 대학이 의예과에서 상위 대학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서류나 면접고사를 통해서 대학을 가는 게 제일 손쉽죠. 지필고사 준비해야지, 필답고사 준비해야지, 공인어학 성적 들어가지, 면접 준비하지 이러면 사실은 준비 기간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서류나 면접고사 전형으로 몰린다. 그 이유는 뭐다? 좋은 대학이 몰려있다. 전형 방법이 간단하다. 그렇다고 어떻게 된다? 경쟁률이 매우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원서 지원은 사실은 많은 학생들이 원서 지원에 몰리는 지점으로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불합격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경쟁률이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 합격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서류나 면접고사를 보는 학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생명과학이나 화학, 지필고사를 보는 학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수학이나 영어와 같은 지필고사를 보는 학교, 그 다음에 공인어학 성적이 반영이 되어지는 대학, 이렇게 해서 전형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 전형 방법은 뭘 봐야 되냐면 나의 현재 스펙,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난 다음에 전형의 방식들을 선택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보시면 2023학년도에 2022학년도와 다르게 변경되어진 사항들이 일부 있어요. 그게 첫 번째는 한양대학교는 3년 특례 전형에서 의예과를 선발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규육 과정에서 12년 특례 전형에서는 여전히 선발하고요. 인제대학교도 중고교 과정에서는 의예과와 약학과를 올해부터 미선발합니다. 하지만 12년 특례 전형에서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요즘은 다소 아쉬웠는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건국대학교 글로컬 의예과가 올해부터 3년 특례 전형에서 2명을 선발한다. 요점은 다행스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류 면접고사 전형에서도 면접의 형태가 3가지 정도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서류 면접에서 생명과학과 화학과 관련해 되어진 지성 면접이 들어가는 경우죠. 지성 면접만 100% 드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인성 면접 또는 MMI 형식의 면접과 지성 면접을 병행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성 면접을 보는 경우는 사실은
국내 수시 전형 의대 면접은 지성 면접을 보지 않거든요. 지성 면접이라고 한다면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이 되어진 교과목의 통합적 과정이든 교과목의 과정이든 간에 대학에서 학생의 직접적인 학업적 지식을 평가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평가한다. 생명과학과 관련된 직접적인 지식을 평가한다. 화학과 관련된 직접적 지식을 평가한다. 이런 지성 면접을 보는 경우는 국내 수시 전형에서는 지성 면접을 진행하지 않아요. 또 예를 의전원 면접이거나 치전원 면접에서도 지성 면접을 보지 않는데 재외국민 전형에서는 굳이 지성 면접을 본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 나라의 다양한 학업적 조건에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국내 대학을 오다 보니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학생의 학력 지표만으로는 학생의 학업의 정도를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학의 입장에서는 직접 눈으로 보고 학생을 선발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성 면접을 보게 되고 지성 면접을 보게 되기 때문에 면접의 중요성이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지성 면접을 보는 학교가 카톨릭 대학교나 성균관대학교, 그 다음에 고려대, 중앙대, 가천대, 카톨릭 관동대, 순천향대학교가 지성 면접을 봅니다. 이 대학들 중에서는 지성 면접만 보는 학교 또는 지성 면접과 인적성 면접을 병행하는 경우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건국대학교 글로컬이에요. 건국대학교 글로컬이 올해 처음으로 3년 특례 전형에서 2명을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항상 이렇게 신설된 전형이 원서 지원에 매우 위험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건국대 글로컬이 과연 입결이 어느 정도 될까? 근데 이 학교에 경쟁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건국대학교 글로컬이 연세대학교나 카톨릭대학교 정도 되면 최상위 대학이라고 생각하면 학생들의 접근성이 떨어져요. 근데 연세대학교, 카톨릭대학교하고 다르게 건국대학교 글로컬은 의과대학에서 약간 중위권 정도의 의과대학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누구나 한 번쯤, 그쵸?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원서 지원에 몰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매우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렇게 신설 전형에는 특히 어느 정도의 합격선이 돼야 붙을지 판단하기가 어렵죠. 예를 들어 연세대학교나 카톨릭대학교나 성균관대학처럼 기존의 의대를 계속 선발하는 대학들은 일종의 이제 합격의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가이드라인이.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성적대가 되어야만 지원할 수 있다. 이게 있다면 이렇게 신설 전형에서는 지원의 폭이 매우 넓어요. 폭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 경쟁률이 높아지면 어차피 뽑는 인원이 2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최상위 성적을 갖추지 못하면 합격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항상 신설 전형이 위험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글로컬은 면접의 형태가 MMI 형식의 면접을 진행한다 해요. 그러니까 MMI 형식의 면접이라고 하면 상황 면접 또는 의료 딜레마와 같은 면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된 지성 면접을 보는 대학들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물론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내용과 실제 대학에서 면접을 진행하는 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2023학년도 면접을 보고 그 면접의 기출문제를 확인해 봐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으나,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내용만으로는 지성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과는 면접의 유형이 다르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연세대학교와 연세대학교 미래는 서류 플러스 면접에 대한 면접이 동영상 업로드 형태의 면접이에요. 동영상 업로드를 진행하면 사실 면접이 PMP 방식이기 때문에 면접의 영향력이 별로 크지 않은 거예요. 면접의 영향력이 크지 않으면 결국은 서류평가의 영향력이 되게 클 수밖에 없다. 이 점이고, 또 이렇게 동영상 업로드 형태의 면접을 진행하게 되어지면 경쟁률이 높겠죠. 왜냐하면 해외에서 특히 국내로 들어오기 어려우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해외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여건으로 또는 해외에 계시면서 외국 대학을 같이 준비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국내에 들어오시기 어려운 분들, 국내에 들어서 면접을 준비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연세대나 연세대학교 미래에 원서 지원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유리한 전형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면접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면접을 동영상 업로드 형태의 면접을 진행하더라도
대학에서는 충분히 학부를 결정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영상 업로드를 진행한다고 볼 수 있고, 동국대 경주 같은 경우나 대구 가톨릭대 같은 데는 필독고사를 봐요. 생명과학이나 화학, 특히 필독고사를 보는 경우는 중도기국자, 그렇죠? 중도기국자는 해외에서 3년 특례 자격 조건을 충족하고 난 다음에 고등학교 1년을 마치고 난 다음에 국내 고등학교 2학년 1학기로 입학하신 분들, 이런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피고사를 준비하시는 여건이 충분하기 때문에 중도기국자에게 유리하고, 두 번째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재수하시는 분들이죠. 대부분의 대학들이 고등학교 때 취득한 성적만을 인정해 주다 보니까 재수를 하시는 경우에 대부분의 분들은 지필고사 전형을 통해서 의대를 노리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동국대 경주나 대구 가톨릭대학교 이런 학교가 실제로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들은 선발하지 않는다, 재수생들만 선발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재수생만을 선발한다가 아니라 결국은 국내에 조금 일찍 들어와서 오래 준비를 하신 분들에게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꼭 굳이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해외에서도 지필고사 준비나 면접 준비를 천천히 하실 분들이라고 한다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라 하더라도 재수생과 관계없이 대구 가톨릭대학교나 아니면 동국대 경주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아주대나 인하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런 전형도 지필고사 전형은 아무래도 중도기국자, 그 다음에 재수생들에게 유리해요. 왜? 학습 시간이 좀 더 많으니까. 하지만 내가 외국에서 이런 준비를 충분히 하고 계시다 라고 하시면 굳이 중도기국이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자가 아니어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실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을지대나 건영대 같은 경우는 공인어학 성적이 반영이 되죠. 물론 공인어학 성적이 높진 않아요. 사실은 공인어학 성적이라는 것은 자격 조건 정도가 되는 거고, 그 자격 조건을 충족하고 난 다음에는 결국은 면접을 통해서 합불이 결정이 되어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결국은 뭐냐면 3년 특례 전형으로 의예과를 선발하게 되어질 때 대학들마다 전형의 방식들이 다양하다. 서류 플러스 면접을 보는 학교, 그 다음에 생명과학, 화학과 관련된 지필고사를 보는 학교, 생명과학과 화학과 관련된 면접을 보는 학교, 또 공인어학 성적을 자격 조건으로 삼는 학교, 그 다음에 SAT 점수가 들어가는 학교,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펙의 장단점에 따라서 전형의 방식들을 선택해서 준비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 하지만 여기서 이제 넘어가기 전에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원서를 쓰고 준비하는 것은 실패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본인의 실력에서 과연 타당한지를 먼저 판단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자기소개서는 이제 우리가 2024학년도부터 자소서가 폐지가 되어지도록 했어요. 결정이 내린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2023학년도가 자기소개서가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기소개서는 특히 특례 전형에서 자소서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제가 이전에 재외국민 전형 자기소개서 작성법의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소서 쓰실 때 그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하이퍼리뷰 홈페이지에 가게 되면 합격생 자소서가 있어요. 그 자소서를 꼭 읽어보시면 본인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아, 자소서는 이런 거구나, 이렇게 써야 잘 쓰는 거구나, 이렇게 쓰면 못 쓰는 거구나, 쉽게 아실 수가 있거든요. 자소서가 제출이 되어지는 학교는 연세대학교, 가톨릭대학교, 중앙대학교, 아주대, 가천대, 연세대, 미래, 순천향대, 을지대, 동국대, 경주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고, 성균관대나 고려대, 인하대, 건국대, 글로컬이나 건양대, 대구 가톨릭대학교는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재외국민 전형의 자소서가 중요한 이유는 간단하죠. 국내 고등학교 학생대에 비해서 재외국민 전형의 자소서가 중요한 이유는 학업 환경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출한 학력 지표만으로는 과정소수, 학습의 과정이나 노력의 과정을 알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소서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경쟁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년도 2020년, 21년, 22년도의 경쟁률을 보면
연세대학교는 2명 모집에 2022년도의 경쟁률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10대 1 정도의 경쟁률. 카톨릭 대학교는 3명 모집에 17대 1. 성균관대학교는 2명 모집에 19.50.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는 1명 모집에 23대 1.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는 1명 모집에 26대 1. 물론 이제 한양대학교는 작년까지만 선발했다는 얘기고, 상위대학은 경쟁률이 낮고 중위권으로 가게 되면 경쟁률이 매우 몰리는 현상들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대학교는 21.50, 인하대학교 35대 1, 중앙대학교는 18.50 정도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천향대학교는 4명 모집에 10.50이고요. 연세대학교 미래는 2명 모집에 23대 1, 카톨릭 관동대학교는 2명 모집에 12.50, 가천대학교는 1명 모집에 31대 1이고, 그 다음에 인제대학교는 4명 모집에 15.25, 건양대학교는 2명 모집에 14대 1 정도 되고요. 대구가톨릭대학교는 경쟁률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동국대 경주는 2명 모집에 11.50, 을지대학교는 2명 모집에 18.50, 충남대학교하고 충북대학교는 2023학년도부터 의대 선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경쟁률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 특례 전형의 경쟁률이 참 높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고민이 뭐냐면, 특례가 경쟁률이 높아. 두 번째는 특례 모집 인원이 너무 적어. 그러니까 내가 재외국내 3년 특례 자격 조건을 갖추면서 또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어디를 가면 좋을까? 수시 전형에서 학생부 종합이나 학생부 교과 전형의 원서를 쓰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사실은 특례 자격을 갖추신 분들은 특례의 원서를 쓰는 게 제일 유리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9월 학생부 종합이나 학생부 교과 전형의 원서를 쓰면 첫 번째는 국내 상위권 학생과 경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의대 쓰는 애들은 어떠겠어요? 당연히 전교 1등, 전교 2등을 하는 최상위권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경쟁이 매우 어렵다는 점, 이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선발한 학생들을 우대하던 시대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사실은 국내에서 공부하다가 성적이 잘 안 나오거나 적응하지 못하면 외국 나가서 학벌 세탁하고 다시 국내에 들어올 때, 그때 이제 어학특기자 전형으로 많이 선발하거나 특기자 전형이 많았다 보니까 국내 대학을 들어가기 유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어학특기자 전형, 특기자 전형들을 대부분 다 폐지를 해버렸죠. 그렇죠? 결국은 뭐냐면 해외에서 고등학교로 졸업하고 국내 대학 들어오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교육제도상으로는 환대하는 입장이 아니에요. 왜?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대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해외에 나가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국내 대학 가는, 들어오는, 유턴하는 비율이 많아질 거고, 결국 그러면 사교육의 조장이 되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해외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국내 대학 가는 경우는 불리한 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따라서 3년 특례 전형의 원서 지원이 수시 전형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전형의 원서를 써가지고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든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든 특례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 9월 수시로 의대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 수능 최저가 우리가 충족시킬 수만 있다면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 훨씬 더 유리하다. 근데 대부분 수능 최저가 없는 미반영되는 대학의 원서를 써서 합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려운 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자, 대학별로 몇 개 대학만 뽑아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모든 대학을 설명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부 대학원 대학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연세대학교는 지금 보면 첫 번째는 3년 특례 자격 조건은 2021학년도에 표준화되어졌기 때문에 모든 대학의 자격 조건은 동일하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연세대학교의 전형 방식은 1단계에서 일정 배수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한 3배수 정도 뽑는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서류평가 100% 이후에 면접의 40%를 반영하지만 면접이 동영상 업로드 면접으로 8월 24일부터 8월 26일까지 비대면 동영상 업로드 면접이고 재심은 기반의 면접이며 PMP 방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PMP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면접은 중요하지만
면접 40%라고 하지만 동영상 업로드 형태의 면접이기 때문에 결국 연세대학교는 뭐가 중요하다? 1단계 합격이 되게 중요하다. 서류평가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소개서가 반영이 되어지고요. 표준학력평가자료 어학증빙서류는 외국 소재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에 취득한 성적만을 인정한다는 점, 요점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활동증빙서류에 A4 사이즈 20페이지 이내로 쓰는데 표준학력 자료와 어학능력 증빙서류는 제외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대학들이 기타 활동증빙 목록표에 종전에는 기타 활동증빙 목록표에 SAT 점수, AP 점수, 공인어학 성적들을 다 나열해서 썼는데 요즘에는 어떻다는 얘기냐면 기타 활동증빙 서류에는 대부분 고등학교 때 활동했었던 수상이나 동아리나 봉사활동 관련된 내용들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증빙서류를 가지고 있는 표준어 학력지표라든가 아니면 공인어학 성적은 기타 활동 증빙서류에 작성하지 않고 증빙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도록 한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톨릭 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단계에서 3에서 5배수 서류평가하고 면접의 30%를 반영하는 전형이고요. 면접 일자는 8월 19일입니다. 고려대학교하고 면접 일자가 동일하게 겹치고 의대인 경우에 제출 서류는 공인어학 성적, 토플 IBT, 탭스나 IELTS, 토익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의 대학에서 토플은 다 인정하지만 토익이 인정되지 않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토익보다는 토플을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공인어학 성적은 카톨릭 대학교는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그러니까 카톨릭 대학교처럼 공인어학 성적을 필수로 삼는 학교는 카톨릭 대학교, 어디 있어요? 을지대학교. 건양대학교는 공인어학 성적을 필수로 제출해야 되는 거고 다른 대학은 공인어학 성적을 필수로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출할 수 있는 서류가 각국 대학 입학 학력 조사, 학력고사 성적이나 영어 외의 어학능력 인증 서류, 그 다음에 교내외 관련 기타 서류로서 자격증, 수상경력, 봉사활동 등의 서류들이 제출이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세 번째는 중앙대학교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의 특징은 면접은 면접인데 지성 면접이라고 했어요. 결국은 인적성 면접이나 MMI 형식 면접 진행하지 않고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이 되어진 면접을 진행한다. 이렇기 때문에 면접의 중요성이 좀 크다고 볼 수 있고요. 면접 일자는 8월 20일에 면접을 보고 자기소개서가 제출이 되어지고 교사 추천서는 제출 불가하며 제출 시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교사 추천서는 거의 대부분의 대학에서 반영하지 않고 일부 대학에서만 교사 추천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건국대학교 글로컬.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한양대, 그 다음에 인제대학교가 올해 선발하지 않고 그 인원만큼을 건국대학교 글로컬에서 올해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설 전형에 관심이 쏠린다. 신설 전형에 경쟁률이 몰린다. 그렇기 때문에 신설 전형이 더 불리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신설 전형의 원서를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쓸 대학이 있다면, 근데 만약에 마땅히 쓸 대학이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원서를 써야 되겠죠. 자, 건국대학교 글로컬을 어떻게 뽑는지 봤더니 1단계에서 5배수, 서류평가 100% 이후에 2단계에서 면접이 50%를 반영하니까 면접의 반영 비율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서류평가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고교성적, 활동증빙서류, 수상경력, 자격증이나 어학성적이나 출신학교 프로파일 등이 종합적으로 점성평가되어진다고 합니다. 면접에서는 적합성, 면접에서는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다면인 적성 면접, 다시 말하면 MMI 형식의 면접을 진행하게 되고 상황 면접과 경험 면접 형식의 문항이 출제가 되어지고요. 전공적합성 40%, 인성 30%, 발전 가능성의 30%를 반영한다. 라고 보기 때문에 스몰 MMI 형식의 면접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상황 면접과 경험 면접이라고 하니까 두 개의 방에서 10분씩 두 개의 방에서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 MMI 형식의 면접은 아무래도 지성 면접보다는 변별력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출 서류에서는 제출 서류 요약표, 요거는 의예과만 제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특히 이제 우리가 지필고사 전형이다 보니까 중도기곡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수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좀 입결이 좀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뭐 고려대학교나 한양대학교나 또는 심지어 예전에는 성균관대학교 이런 학교들도 다 지필고사를 봤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이 수학이나 영어 지필고사를 대부분 다 준비했어요. 근데 이렇게 수학이나 영어 지필고사 들어가는 학교가 현실적으로는 의학계열에서는 인하대나 아주대, 그 다음에 뭐 건국대학교 수의학과라든가 아니면 뭐 대전대 한의대 이런 정도의 대학들밖에 없다 보니까 사실 예전에 비해서 지필고사 준비하는 최상위권의 학생들이 줄고 그리고 입결도 좀 낮아졌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좀 철저하게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수학능력, 수능능력 시험은 7월 24일에 시험을 봅니다. 수학능력 시험입니다. 수학능력 시험은 7월 24일에 시험을 보는데 시험의 유형은 각 25문항씩 총 50문항, 객관식 53단형이고 통합적으로 했었을 때 약 90분이면서 수학 같은 경우는 수원, 수투 시험을 보고 면접 같은 경우는 언제 보냐면 8월 13일에 면접을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1단계 수학능력 시험 통과하신 분들에 한하여 2단계에서 면접을 실시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면접이 40%가 반영이 되긴 하지만 실제로는 수학능력 시험이 1단계에서 100% 반영되고 2단계에서도 60% 반영이 되기 때문에 수학능력 시험이 매우 중요하고 수학능력 시험은 정량평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지원한 학생들, 수험생들 사이에서의 점수 격차가 확연하게 제시가 되어진다. 이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면접은 20분, 고사실당 10분씩 해서 2회 내외로 진행하게 되고 지성면접으로 생명과학이 유력합니다. 평가 내용으로는 중고교 성적 자기소개서 AP, SAT, 그 다음에 GAlevel, IB, 해외 학력 자료들을 참고자료를 활용하며 과학기술 관련 서술형 제시문에 대한 논리적 해석 능력과 과학적 사고력을 측정한다고 보실 수가 있고 서류평가에서는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등 지원서류를 바탕으로 학업능력, 전공적 합성, 인성 및 태도 등을 평가한다. 대부분의 대학들의 추천서가 다 폐지가 되어졌죠. 3년 특례 전형에서 사실 추천서 요구하는 대학이 거의 없거든요. 12년 특례에서는 여전히 서울대학교에서 요구하지만 아주대학교에서 추천서를 요구한다는 점, 이 점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출서류에서는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추가 제출서류 목록표, 의학계열 지원 중 희망자만 작성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동국대학교 경주를 보시면 동국대 경주는 SAT 점수가 40% 반영이 되어진다는 점. 결국 SAT가 되게 중요해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시는데 알아두실 점은 뭐냐면 SAT 같은 경우는 리딩이나 라이팅, 매스를 반영하며 원서 접수일 기준으로 2년 이내예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2년 이내라고 하면 2020년 9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성적만을 반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분들은 SAT 점수는 유효기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토플은 유효기간이 얼마야? 뭐 1년 반. 하지만 SAT는 유효기간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모든 학력지표의 유효기간은 1년 반이나 2년 정도의 학력지표다. 학력지표의 유효기간이 1년 반에서 2년 정도다.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특히 SAT 점수 동국대 경주는 2020년 9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성적만이 인정이 된다는 점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만약에 아직 시험을 보지 못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갱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SAT 성적이 2022년 11월 5일까지 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동국대학교 경주는 원서 접수 기간이 좀 나중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SAT 시험을 보시게 되어지면 SAT 성적을 갱신하여서 제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SAT 같은 경우는 보통 어느 정도 되어지면 고득점이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대략적으로 1560점 이상이면 고득점이다. 대신 동국대학교 경주 원서를 쓰실 때 어느 정도 되어야 동국대 경주를 쓸 수 있냐 이러면 동국대 경주가 SAT 100% 반영이 아니잖아요. 사실요. SAT 40% 반점에 필답고사 40%, 그 다음에 면접고사 20% 반영이기 때문에 아마 동국대학교 경주의 원서를 쓸 때 SAT 점수가 대략적으로 1520점 이상이라면 원서를 하실 수가 있고 물론 1520점이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필답고사나
면접고사 시험을 잘 보시게 되어진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년 특례 전형 의예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이퍼 리뷰에서는 재외국민 전형에 대한 입시 컨설팅, 또 자기소개서 작성, 또는 수학이나 국어나 영어, 그 다음에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이 되어진 필답고사나 면접에 대한 수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은 하이퍼 리뷰에 연락 주시면 제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3년 특례 전형의 의예과, 그 다음에 치의예과, 그 다음에 약학과, 한의예과, 수의예과 순차적으로 하나씩 내용을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원서를 쓰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도움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도록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